세 번째 보고서고요. 지금 2시인데. 이런 걸. 네, 2시고요. 오늘 도대체 뭘 했길래 지금 이걸 이렇게 찍고 있는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오늘 뭐 했더라? 뭐 그렇습니다. 아우, 좋다. 이거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또 얘기를 드리자면은, 다른 조 거 영상도 꼭 다 보세요. 여러분들 파트, 다른 조에 같은 파트 거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지금 이게 순서도 섞여가지고 그러기도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좀 봐주세요. 왜냐면은 시험이 전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고서 자체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뭐 지금 학교 7학기 때 다녔겠지만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보고서 쓰실 때.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밖에 나가면은 취직하고 뭐하고 하면 공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공학에 대해서 4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공돌이들 같이 글을 써서 남들을 이해를 시키는 정도?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 보면은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것들이 빠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를 다른 조건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보고서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보고 뭔가 수정을 해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수업에서 보고서 쓰는 것도 그렇긴 한데, 다른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밖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라고 보고서 쓰고 있는 거. 네.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 이거 하고요. 종합 설계 이거 하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마지막 주에 볼 거고 6월 뭐 십며칠 날. 그 전에 할 게 없는데 최종 보고서를 내라고 해야겠죠? 그 전까지. 지금 이제 한 20일쯤 남겨놓고 그거 말고 할 게 없네. 그럼 차수를 뭘로 맞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건 제가 고민할 문제고 여러분들은 보고서만 잘 쓰면 되겠죠. 쭉 넘어갑시다. 요거는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설계선에 뭐 최종 설계 결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품 쩍쩍해도 좀 이해해주세요. 진짜 오늘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걸 2시 하고 앉아있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뭘 했는지. 우선 뭐 선체했는데 다른 조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지금 이게 바디 플랜이잖아요. 스테이션이라고 안 쓰고 바디 플랜일 텐데 바디 플랜이면은 스테이션 라인들만 그리면 되죠. 보통 뭐 이렇게 세로로 있는 라인들 보통 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잘했어요. 이 부분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뭐 이거 라인 아니면 가로로 있는 워터 라인 남겨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어 파트면은 얘는 아프트 파트라고 써요. 애프터가 아니라. 여기도 뭐 그렇죠. 워터 라인 심지어 얘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워터 라인은 배를 위에서 봤을 때예요. 옆에서 봤을 때가 아니라 옆에서 본 건 보통 라인이죠. 둘이 바뀌었고 보통 라인 그림에서도 다른 쓸데없는 라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메쉬는 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선형에서는 메쉬 안 쓰는데. 설계 라인 검토됐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써가지고 참고 1이라고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는데 문장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바로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안 써져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웹사이트가 아니라 어떤 공신력 있는 문서 아니면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그런 게 확인 가능한 문서에서 가져와 주세요. 뭐 웹사이트야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슬그머니 바꿨는지는 더 알 수도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참조우선 설계 뭐 검토는 잘 했고요.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다 되는데 전반적으로 느린 배들을 가져오셨네. 좀 속도 영역도 비슷한 패들 위주로 찾아오면 참 좋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 설계 과정 봅시다. 여기도 똑같죠. 스테이션 이런 그림을 보이는 게 스테이션이라고 하진 않을 텐데 요 라인들 하나하나가 스테이션이겠죠. 얘는 바디 플랜이고 얘는 하프 브레스 플랜이라고 할 거고 저기 개론 책이든 뭐든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제가 졸려서 정신이 없긴 하지만 여기 보면 있죠. 라인들. 바디 플랜, 쉬어 플랜이에요. 바디 플랜, 쉬어 플랜, 하프 브레스 플랜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격자는 그냥 참고용으로 그린 거지. 여기에 있는 뭐 워터라인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여기 그려있고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라인 그릴 때 참고를 하세요. 책 보고 참고해서 그려주시면 되고 스캔틀링 오타죠. 여기 N자 빼먹었는데 여러분들 하실 때 오타들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왜냐면 밑에 빨간 줄 뜨잖아요. 그거 좀 찾아서 고쳐주시고 나중에 뭐 다른 보고서 낼 때도 오타 막 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흘수별로 배수량 잘 계산하셨고 지금 여기서 스캔틀링이랑 디자인이랑 구분을 하셨는데 다른 조들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스캔틀링은 여러분들 배가 상하 방향으로 뎁스가 있잖아요. 설계한 뎁스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든 정해지죠. 제 생각에는 뎁스는 되게 화물칸 크기 때문에 정해질 것 같은데 화물칸 높이 더하기 더블을 뭐 2m다 하면은 그게 실제 배의 뎁스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스캔틀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ICLL 기준으로 구한 최소 건연 있죠. 거기까지 올라오는 게 스캔틀링이에요. 그 밑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DWT 16만을 채웠다. 그때 수면이 어디까지 오는지 나오잖아요. 걔가 디자인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디자인 드래프트를 쓴 거는 잘 썼는데 그거는 적절한데 스캔틀링 17.1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왜 스캔틀링을 17.1로 정했냐라고 했을 때는 ICLL 기준으로 건연이 있고 거기서 뎁스를 뺀 값이 스캔틀링 드라프트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스캔틀링을 임의대로 쓰는 거는 옳지는 않은 거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WT 경험식으로 쓰셨는데 그러면 안 되죠. 저기 경화 중량 계산한 데서 값을 가져야 되고 뒤에서는 제대로 한 것 같던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뭐 스캔틀링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스캔틀링은 ICLL 기준으로 나가야 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화 중량 여기서도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러면은 옳지 않다. 다른 파트 거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또 드리고요. 쭉 설명됐죠. 그다음에 만재 배수량이 18만 톤이면은 재화 중량은 15만 톤이기 때문에 배를 더 키우든가 아니면 뭐 흘수를 키우든가 그거 알아서 해야겠죠. 위키피디아에서 뭐 긁어오는 거는 뭐 그전에는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기준에서 보면은 위키피디아는 절대로 보고서에 긁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요거 누르잖아요. 그러면 오늘 눌렀어요. 내용 나오겠죠. 근데 한 3년쯤 뒤에 얘를 누르면은 내용이 오늘 누른 거랑 달라져 있을 거예요. 누가 수정을 했든 뭐가 바뀌었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오늘 날짜에 위키피디아에서 여러분들이 긁어온 거잖아요. 최소한 검색 버전 날짜를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뭐 이걸 쓴 사람이 저기 어디 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들이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조선소 다니는 사람이 썼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은 그냥 고등학생이 나는 조선이 너무 좋으니 내 맘대로 써야지 라고 썼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전혀 신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는. 그래서 위키피디아를 참고 문헌으로 쓰는 거는 저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거를 전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하실 때 꼭 참고하세요.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차라리 뭐 어디 선박해양공학 개론 책에 써져 있다. 그게 더 나아요. 그게 오히려 더 맞고. 그건 적어도 누가 썼는지 알잖아요. 언제 썼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찾아볼 수도 있고. 또 경화중량 경험식으로 썼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최종 선형을 열심히 했어요. 좀 이렇게 수정된 부분 잘 얘기한 거는 되게 좋은 그런 작성 방법이고요. 딱 봤을 때 어디가 달라졌는지 대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선체가 좀 똥똥해졌군. 아니면 수면 쪽이 좀 몰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선미 쪽으로 좀 뒤로 뺐군. 그런 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시한 거는 대단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LCB 위치 잘 조정했죠. LCB 계산 잘했고요. 그 다음에 뭐 최종 선형 이런 식으로 보여줬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라인즈면은 라인즈만 보여주면 돼요. 잘 됐고 그냥 오타라 표시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수치인지 하는데 요거 얘기 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로스톤이잖아요. GT가 그로스톤인데 걔를 계산하는 게 요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 큐빅 인치 100 세제곱 인치 우리 잘 안 쓰는 단위 여러분들 허리 둘레질 때 쓰죠. 100 세제곱 인치가 이게 나오거든요. 부피가 얘를 1GT로 쳐요. 근데 GT를 계산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선체로 인해서 폐쇄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배로 치자면은 위에 슈퍼스트럭처 빼고 그 밑에 공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 선체로 둘러싸인 공간. 우리가 배수량 계산하는 것보다 좀 크죠. 왜냐하면 건연이랑 거의 위쪽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건연으로 둘러싸인 부분까지 그걸 계산을 했을 때 걔 부피를 얘로 나눈 게 1GT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뭐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GT가 왜 이게 나왔냐라고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물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 얼마 값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GT 계산하는 방식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 우선이랑 GT 기준으로 비교를 하실 거라면은 여러분들 배의 GT를 제대로 계산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DWT랑 GT랑 1대1 대응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GT는 둘러싸인 데기 때문에 뭐 밸런스 탱크고 뭐고 다 포함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걔를 부피를 나타내는 게 GT이기 때문에 DWT는 화물칸에 들어가는 무게잖아요. 그러니까 뭐 밸런스 탱크 빠지고 뭣도 빠지고 뭣도 빠지고 하면은 GT랑 DWT는 애초에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얘는 뭘로 대응된다? 라고 쓰는 거는 옳지는 않아요. 최종 보고서에서는 GT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은 저 내용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마 최종 선형일 텐데 지금 최종 설계 선형이라고 들고 왔을 텐데 이건 뭐 하여튼 GT 계산은 마음에 안 드니까 건너뛰고 경화 중량 계산을 또 이걸로 해왔는데 이쯤 되면은 저기 경화 중량 계산하는 파트에서 값을 제대로 따오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경화 중량이 얘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재화 중량이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배를 깎든 아니면 홀수를 낮추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화물 탱크 높이 뭐 제대로 계산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엔진 사이즈 뭐 적당히 계산 잘 하셨을 거고 요것도 오타인가요? 오타겠죠. 다음에 이중저에 배치할 때 이런 거 없이 있었나요? 2m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 한국 성급 기준은 2m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수업 자료 만들 때 2m라고 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요래 하면은 21m가 탱크 사이즈인가 보죠. 뭐
그렇게 해서 잘 맞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미 뭐 잘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데 그 경화중량식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를 기준으로 최종 보고서를 써주세요. 여기 앞에서 이거 경험식 쓴 거는 여기 파트에서 들고 올 게 아니에요. 이 경험식은 어디서 쓸 거냐면 경화중량 계산한 사람이 우리가 계산한 경화중량이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걸 보이는 용으로 쓰는 거지, 지금 여기서 설계에다 직접 반영하는 숫자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쭉 썼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DWT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했죠. 그래서 폭을 좀 줄여가지고 저항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얘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경화중 권연은 어디를 참고하시오 라고 하면 됩니다. 다 잘 썼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잠깐만, 잘 하긴 했는데 상부 구조물 배치를 뭐 위치를 따서 그대로 잘 옮긴 것 같네요. 그 정도면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상부 구조물들에 대해서 명확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조선 참고했다 정도로 해도 충분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어요. 충분히 이해할 만하게 했고, 요약에다가 GA를 보여주면 좋겠죠. 우리 GA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요구사항들 뭐 검토를 하라고 해요. 유조선 중앙 단면 형상 잘 참고했어요. 참고했고, 캔버는 뭐 저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잘 찾아서 썼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찾았는지 참고 문헌으로 좀 명확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뭐야, 빌지 라디우스가 얼마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4m라고 잘 쓰셨는데, 이게 그러면 선형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냥 4m의 이름을 계산을 했다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선형은 기본적으로 그 KVLCC에서 들고 온 거잖아요. 걔 빌지 라디우스가 얼마인지 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이 배스케일링을 하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도 사실 여러분들도 안 재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저는 더 모를 일이고. 그러니까 얘를 구한 건 알겠는데 얘를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게 제대로 이제 설계되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뭐 쭉 봅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셨잖아요. 지금 4.36m 잘 넣으셨는데 얘가 선형에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선형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얘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선형이랑 얘랑 안 맞는 거잖아요. 서로 얘기가 덜 된 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쭉 보시면은 잘 됐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윙탱크 하셨고 센터 탱크 나눠서 했어요. 탱크 세 종류로 쪼개서 하셔. 종통격벽 2개로 했죠. 그 다음에 뭐 요래요래 되어 있는데 화물창 길이로 했잖아요. 근데 선수분은 좀 배가 이렇게 형상이 오므라지기 때문에 이거 그냥 곱하기 얘로 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탱크 캐퍼시티 플랜을 다시 짜야겠죠. 이렇게 클 수가 있네. 이렇게 되고, 밀도는 대개 0.9로 하거든요. 뭐 다른 조들한 거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0.9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6만 7천 나오는데, 우선 탱크 플랜에서 선수부 쪽 탱크 줄어드는 거 부피 계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DWT 16만에 비슷하게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설계하실 때 참조우선 거 한번 보시면은, 참조우선은 선수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는 게 좋겠죠. 선수 탱크에. 여기가 선수 격벽이고요. 그 앞에도 뭔가 탱크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 탱크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거를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선수 쪽 탱크는 이렇게 오므라들잖아요. 얘는 선미 쪽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니고, 예, 선미 쪽도 좀 선저가 오므라들기 때문에 탱크 사이즈가 좀 줄거든요. 탱크 부피가. 그걸 감안해서 탱크 캐퍼시티를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이 중앙 단면 기준으로 곱하기 화물창 길이 해가지고 탱크 사이즈다라고 하는 거는 옳지는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빌지도 탱크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부피에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밸러스트 워트가 이 정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뭐 얼추 맞긴 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가지고 밸러스트 탱크가 한 5만 얼마 나오고, 거기에다가 그거 했을 때 경화 중량 더했을 때 원래 대개 목표가 한 8만 정도 나올 거거든요. 8만 톤 정도. 그거 맞춰주면 되죠. 그래서 뭐 밸러스트 탱크 사이즈는 적절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얘도 선수 쪽으로 가면 탱크 사이즈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차원 단면 기준으로 계산할 게 아니라 3차원 형상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시는 분들이. 나머지는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소 밀도 단위가 kg/세제곱미터겠죠. 여기도 이렇게 써놓은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세제곱미터예요, 단위. kg/세제곱미터. 그 다음에 뭐 슬롭 탱크 플랜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좀 그림을 예쁘게 그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다시 또 나오긴 하는데, 화물창 길이가 이렇다고 해서 그 화물창이 단면 그대로 213m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선수 선미 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산 좀 새로 해주세요.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퓨얼 탱크 배치도 마폴에 최근 거 보면은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 마폴 아넥스가 있을 텐데. 예. 이게 연료 탱크 사이즈에 대한 그거예요. 규정이에요. 더블 헐을, 그러니까 원래 더블 헐은 유조선에서 화물칸 사이즈 문제인데, 이거는 일반 배에서 연료 탱크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배도 설계할 때 제 기준으로 연료 탱크 배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저 마폴을 따라서 설계했다라고 하고 그 마폴 내용을 써주는 게 맞겠죠. 뭐 용적은 잘 계산하셨는데 최종 엔진 정해지면은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마린 디젤 오일도 뭐 이건 잘 하셨어요. 어차피 비례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관실 얘기를 했고, 이런 것도 이제 참고 문헌을 좀 써주시면 좋겠죠. 이런 건 좀 안 보이잖아요. 네,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써놓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관실 길이가 17m라고 나왔네요. 여기서는. 이거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근데 17m밖에 안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걔보다 좀 크지 않나? 뭐 17m라고 하시니, 다른 조는 펌프실을 집어넣어서 펌프실 길이까지 했나? 네, 뭐 17m라고 하니 17m가 맞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격벽 위치야 뭐 계산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잘 하셨고요. 선수부도 잘 썼죠. 여기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선수 격벽 앞쪽, 여기가 선수 격벽이잖아요. 충돌 격벽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충돌해도 얘 이후가 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쪽은 부그러져도 되지만. 그러니까 자동차로 얘기하면 범퍼 같은 거죠. 여기 안에 뭐가 배치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셔서 GA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폴은 잘 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밸러스트 탱크 중량이 나오죠. 부피가. 잘했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순서도도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삐끗하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있을 거예요, 루프가. 그걸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네요. 다음에 폭 잘했고요. 뭐 센터 탱크 잘했고. 더블 바텀 했고, 이거 용량도 뭐 계산 잘 했죠. 아까 앞에서 한 것 같이. 다만 2차원 단면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차원 형상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그럼 걔가 얘를 만족하는지도 봐야겠죠. 만약에
요거 이제 3차원 형상대로 계산했는데 그게 얘를 못 맞춰요. 이거를. 그러면은 밸러스트 탱크 딴 데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미가 됐든 아니면 선수가 됐든 어디에다든. 그게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 나중에 평가를 할 거고. 캔버 잘 찾았고요. 리더십 섹션인데 봅시다. 호퍼. 얘가 호퍼예요. 다른 조 할 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호퍼가 있는 경우 있는데 벌크 캐리어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유조선은 뭐 등등 써져 있고 두께 규정 잘 찾으셨고 두께 규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두께대로 철판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리 단위로 올림을 해서 쓰는 게 좋겠죠. 구핀 모멘트 계산 잘 하셨고 유효 숫자 얘기 다른 조에서도 했지만 소수점 아래 의미 없어요. 그냥 지워주세요. 최소 전달력 똑같죠. 소수점 아래 의미 없습니다. 몇만 뉴턴 단위인데 몇만 킬로뉴턴. 동적 하중 성분 뭐 계산 열심히 하셨고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을 때 버티는 단면 형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 계산을 했을 때 얘를 뭐에 쓸지를 정해놓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냥 순서대로 계산했는데 동화 중에 얼마 그래서 뭐 어쨌다고 나오는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단면 영상 들고 왔는데 계산 자체는 보기에 잘한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모멘트 오브 이너샤가 한 40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한 그쯤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400이었나? 아마 목표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보강제 얘기도 있고 여기 잘 써놨네요. 최소가 한 400 정도 나온대요. 근데 걔를 만족하게끔 보강제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는 안 되니까 보강제를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걷어 단면 계수 뭐 이 정도 나온다라고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한 게 50 얼마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체 잘 하면은 30 얼마 나오나 봐요. 걔를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제를 어느 정도 넣어줘야 계산이 맞는 거는 사실인데 그 외에도 뭐 좌굴 같은 거를 막기 위해서도 보강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보시면은 그냥 정수중 굽힌 모멘트 가지고 계산한 것보다 좌굴 관련해서 하면 아마 좀 더 요구치가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제가 굽힌 모멘트만 계산을 해도 어느 정도 한 걸로 평가는 하겠지만은 뭐 혹시 나는 좀 더 해보겠다라고 하면 좌굴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걔를 만족하는 그 단면 외부랑 뭐 플레이트 같은 거 설계안 들고 오시면은 추가 점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강제를 넣으면은 단면 모멘트가 좀 증가를 할 거다라는 거죠. 특히 2조는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종통역벽이 2개라서 조금 더 단면 모멘트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종통역벽 하나 쓴 조들은 좀 보강제가 더 빡빡하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밑에다가 보강제를 추가로 아예 이렇게 더 쳐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좀 더 보강제가 특히 중앙축에서 멀리 떨어진 데 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관성 모멘트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좌골까지 한다고 했으니 뭐 잘 해오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이런 거는 뭐 구태여 너무 억지로 시간을 들이도록 제가 만들 생각은 전혀 없기는 한데 뭐 내용만 이해되면 되겠지 하는 건데 아니, 이런 데는 깨끗하게 잘 캡처를 했는데 얘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여기는 이런 거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얘도 뭐 쓸데없이 스케일 키워가지고 하니까 뭐 우리 수업만을 위해서라면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딴 데 가가지고 보고서 쓸 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들 너무 확대해서 그림이 깨졌죠. 차라리 타이핑을 해갖고 새로 써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럴 시간 들이기 힘들면은 그래도 좀 봤을 때 눈에 튀지 않을 정도로는 좀 해주세요. 그다음 이 부분 잘 썼어요. 좌골 평가도 다시 할 거고 뭐 플레이트 붙여갖고 하겠다고 뭐
결과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 능력 관련해서는 규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굽힌 모멘텀 아니라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전달 능력도 뭐 해보시면은 잘 나오면 특히 좋겠습니다. 뭐 안 나온다고 해도 너무 뭐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할 건 아니고, 빌지킬은 별로 영향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빌지킬 자체가 유조선에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유조선은 횡방향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빌지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빌지킬은 하지 마시고 차라리 요거를 좀 잘해 오시면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다음에 경화중량 값이 얼마인지를 요약에 써줘야겠죠. 이게 이 식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한번 보시죠. 이것저것 잘 계산해 왔고요. 좀 예쁘게 알아보기 쉽게 표로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쓰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이거라고 합니다. 적절한 범위 같아요. 대개 한 27,000 정도 나올 걸로 저도 예상은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됐죠. 얘는 또 잘 맞는 식이라고 들고 왔네요. 여기에서는. 그 다음에 뭐 경화중량 해석 잘했고요. 뭐야 이거. 쭉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거 뭐야 이게 기관부 중량 더하기 선체 더하기 기관부 중량 말이 이상하잖아요. 선체 껍데기겠죠. 얘는 성각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고 탱크 캐퍼시티 플레이 나왔네요. 아까 지혜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배 단면 형상이 이렇게 210 여긴 또 221m네요. 213이 아니라 여기에 걸쳐서 그대로 유지되지가 않아요. 선수 선미 쪽으로 가면 좁아지기 때문에 이런 플랜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에서는 그거 수정해야겠죠. 3차원 형상 고려해서.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딱히 탱크에 대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GA에서 이거 비슷한 걸 그대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GA에서는 탱크 캐퍼시티 플랜을 참고해라라고 쓰는 게 맞지 거기서 똑같은 얘기 쓰고 여기서 똑같은 얘기 쓰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 쓰는 거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나머지 한번 크게 없으니. SBT 배치야 뭐 얘기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손상 관련한 거니까 이 탱크 플랜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3차원 형상 고려해서 해주셔야 돼요. 선수부 탱크에서도 뭐 어떻게 했는데 선수 탱크 형상을 이제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선미 쪽도 폭은 안 좁아지는데 저기 밑에 베이스라인 근처는 형상이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선미 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의외로 탱크 플랜이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 단순히 2차원 형상으로 안 나올 거고. 건형 계산은 뭐 따로 저번에 본 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니까 참조선만 보겠습니다. 참조선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설계 선형에서 그럼 최종 권연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얼마인지가 안 나왔네? 여기 코렉션인가? 아니 그래서 최종 권연이 얼마인지가 짠하고 나와주면 좋겠는데 제가 못 찾는 걸 수도 있는데 졸려가지고 그래서 최종 권연이 얼마인지를 좀 눈에 띄게 써주세요. 저도 이거 찾아보기 힘든데 선수 높이는 뭐 선수 높이는 얘겠죠? 근데 권연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권연 못 알아보는 게. 했고 의장 계산이야 뭐 그 특별한 얘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참조 선이랑 비슷하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저항 추진인데
쭉 됐고요. 뭐 자학 요소 해석 열심히 했겠죠. 잘했고 확장 면적비 뭐 이것저것 잘 해봤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렇게 나왔고 결국에 중요한 거는 NCR이 여기서 킬로와트로 했군요. NCR이 18,000kW인데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거죠. 참조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네, 뭐 그래서 좀 설계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조들도. 뭐 적어도 개선 방향을 제시라도 해서 EDI는 만족을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추진기 축, 허브 설계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축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 올렸으니까 그 축 계산하는 시 그거 감안해서 해주세요. 엔진 선정도 뭐 최종 엔진 나오겠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엔진이 너무 MCR이 크다 보니 엔진들이 큰 게 좀 걱정이네요. 그런 것들이 있고, 네.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러더 면적 계산도 잘 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종 분석도 해서 들고 와야겠죠. 뭐 그런 얘기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타 장치는 저기 러더를 꺾는 건데 실제로는 저기 위에 러더 축 위에 뭐가 올라가거든요. 장비들이. 근데 그게 GA에 반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교재에는 써져 있어요. 근데 구태여 그걸 평가 기준에 넣을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냥 러더는 러더 면적 가지고 조정해서 한 거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구명 장비는 써놨으니까 실제로 GA에 반영을 하셔야겠죠. 여기에 써놓고선 GA에 안 들어가면 그거는 안 한 거예요. 실제 배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말로 얘기를 하자면 다른 조들 거 꼭 잘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보고서 안에서도 서로 숫자가 오락가락 하거나 뭐 정리가 안 된 부분 많거든요. 최종 보고서 내실 때는 그게 다 정리가 돼야겠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